최근 이어진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소비 심리가 폭발하는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백화점과 아울렛은 연일 사람들로 북적였고 해외 명품과 생활 가전 매출이 급증했습니다. 이 같은 현상이 연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번 주말부터 소비 심리가 살아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. 안승찬 이데일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 보복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요. 이제 보복 소비라는 용어 자체도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자,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? 예, 원래 보복 소비라는 용어는 이제 배우자한테 화가 나서 이제 과도하게 소비를 함으로써 배우자를 좀 곤란하게 만드는 식으로 복수할 때 사용하던 그런 용어였거든요. 근데 예.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사용되는 보복 소비라는 용어는 그동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억눌려왔던 소비 심리가 갑자기 풀리면서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게 작용을 하면서 소비가 좀 과장되게 일어난 예. 그런 현상을 두고 마치 보복하듯이 소비한다고 해서 이제 보복 소비라는 용어를 붙이는데요. 우리가 마치 이제 다이어트 하다가 좀 해이해지게 되면 음식을 폭식하게 되는 현상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실제로 좀 보복 소비 현상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좀 있었는데요. 주요 백화점이라든가 아울렛에서 명품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서 20%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. 예. 또 고가의 가전제품 매출도 30%, 40%씩 급증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소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예. 유독 이 고가의 제품 중심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. 그래서 이런 소비 형태가 일종의 보복 소비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다른 소비는 별로 안 늘었는데 이 값비싼 명품, 고가의 가전제품 이런 소비만 증가했다는 건데요.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? 이게 사실 뭐 백화점 전체 매출이라든가 대형마트 매출은 이번 황금 연휴 기간에도 별로 안 늘었거든요. 예. 작년보다 약간 감소했거나 뭐 일부 늘어나더라도 아주 소폭 증가의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. 이런 걸 보면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. 그런데 아. 말씀드렸다시피 유독 명품이라든가 비싼 가전제품이 많이 팔린 거니까 일종의 네. 좀 과시형 소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과시형 소비의 행태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 중국에서도 이런 보복 소비가 우리보다 먼저 나타났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이 우리보다 이런 패턴들이 먼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지난달에 이 중국이 이동 제한 조치를 좀 풀면서 각종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거든요. 예. 중국 광둥성에 있는 한 유명 명품 매장에서는 문을 열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막 장사진을 이루면서 매장 한 곳에서 하루에만 우리 돈으로 33억 원어치 물건을 판매가 기록했는데 이게 네. 단일 매장 하루 매출로는 중국 역사상 최대 기록입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서 억눌렸던 소비가 좀 폭발적인 명품 소비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. 중국에서는 뭐 커피 한 잔 사더라도 주전자 크기로 주문해서 마시는 그런 모습도 간혹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은 예. 다 그동안 소비를 못해서 억눌렸던 심리가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소비가 조금 늘었다니까 다행입니다. 자, 반가운 소식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, 이거 뭐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, 기본적으로 보복 소비라는 용어 자체에 좀 힌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, 예. 보복 소비라는 게 말 그대로 그동안 억눌렸던 심리가 좀 분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,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거든요. 보상하려는 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다시 좀 이성을 차리게 마련이고, 일상적인 소비 패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예.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좀 안정적인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도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. 또 지금 세계 경제는 워낙 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괜찮다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. 예.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상황도 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전반적인
경제 상황이 개선이 되고 그래야 소비도 좀 예전처럼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안승찬 이데일리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